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보는 이야기의 간보기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일본의 음악인 편인데요. 일본 만화 음악의 대부라고 불리는 싱어송라이터이자 성우 나니와의 애니송 싱어 카게야마 히로노부의 이야기입니다. 카게야마 히로노부는 1961년 2월 18일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는데요. 음악에 대한 꿈이 있던 카게야마는 다나카 히로유키, 다카사키 아키라와 함께 1973년 딥퍼플의 노래 제목을 따서 레이지라는 밴드를 결성하는데요. 후에 친구였던 드러머 무네타카 히구치와 키보드 이노우의 순지를 영입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오사카 아사히 TV의 헬로 영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눈여겨본 카마야치 히로시라는 사람의 눈에 띄어 I Love You라는 곡을 발표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조금씩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래 하드록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소속사에서는 아이돌로 키우고 싶어 해서 갈등이 생겨버립니다. 소속사는 너네 좀 크고 나면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줄게 라고 설득을 해서 이들에게 팝락을 하게 하죠. 조금씩 이름을 알리던 레이지는 3집부터 하드록을 조금씩 하면서 자신들의 음악적인 성향을 드러내는데요. 자신들이 원하는 음악을 하며 잘 나가는가 싶었는데 멤버들 간의 음악적 견해 차이로 해체를 해버리고 맙니다. 레이지가 해체되고 남은 멤버들은 일본 메탈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라우드니스를 만들어 일본 음악계의 또 다른 레전드가 되죠. 혼자 나온 카게야마는 도쿠마 음악공업에서 솔로로 오늘을 살아가 라는 곡으로 활동을 했지만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지가 해체된 뒤 4년이 지나고 일본 콜롬비아라는 소속사로 이적을 하는데요. 이때 우연한 계기로 전격전대 체인지맨의 노래를 부르게 되며 애니송 가수의 길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드록을 부르던 내가 애니메이션 노래라니 라며 부끄러워 차마 본명을 사용하지 못하고 카게라는 가명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애니송에서 레전드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전격전대 체인지맨, 아스크맨 등의 특수 촬영 무대, 초시공 기사단 서전 크로스, 우주함 사지타리우스 등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1989년 드디어 메가 히트곡인 드래곤볼의 차라 헤차라를 불러 최고가 됩니다. 차라 헤차라는 일본어의 괜찮아, 별것 아니야 등의 뜻을 가진 노래인데요. 지금도 카게야마를 상징하는 대표곡으로도 유명한 이 노래는 모모이로 클로버라는 아이돌 그룹이 최근에도 리메이크를 해서 부를 정도로 스테디셀러이기도 한데요. 또 한국 비디오판에서도 번역되어 익숙한 노래이죠. 이 곡은 애니송으로 이례적인 130만 장의 판매고를 세웠는데요. 이후 카게야마는 오인전대 제트맨의 주제가로 일본의 골든디스크를 수상하는가 하며 오리지널 싱글 스키 스키 스키로 40만 장을 팔면서 명실상부한 애니메이션 노래의 제왕이 됩니다. 이 당시에 불렀던 작품의 노래로 징게타 로보, 드래곤볼 Z 2기 엔딩, 한국의 미니카 붐을 일으켰던 만화 폭주영재 레츠앤고, 저에게 별자리와 그리스 신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준 만화인 세인트 세이야의 2기 엔딩,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사이버 포뮬러의 프레이 등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표곡을 가지고 있죠. 후엔 애니송을 부를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도 사실 엄청 감사했고 그 기회가 없었다면 지금 자신도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애니송을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애니송의 거장이 된 그는 1997년에 레이지의 부활을 결정하는데요. 애니송을 부르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울트라맨 다이나 2기 엔딩곡 울트라 하이로 복귀를 하며 레이지 밴드의 영역을 애니송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레이지는 지금도 조금씩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베이스였던 타나카 히로유키, 키보드 이노우의 슌지, 드럼 히구치 무네타카는 모두 현재 세상엔 없습니다. 카게야마는 지금도 주력으로 활동하는 젠 프로젝트라는 팀을 만들어 리더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이 팀은 럭키스타나 개구리 중사 캐로로의 오프닝을 부르기도 하고 슈퍼로봇 대전 같은 게임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요. 특히 원펀맨 1기의 오프닝인 더 히어로, 성난 주먹에 불을 붙여라 는 노래는 또 하나의 커리어 대표곡이라고 말할 정도의 명곡입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계에서 입지를 다져가며 애니메이션을 사랑하게 된 그는 일본 최대 애니송 콘서트인 애니멜로 서머 라이브라는 콘서트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해외 투어를 하기도 하는데요. 2006년엔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하기도 했죠. 또 카게야마는 한국을 사랑하는 가수로도 유명한데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총 8번의 공연을 했는데 어느 날 한국의 지인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카게야마에겐 2명의 딸이 있는데 이 중 큰 딸인 카게야마 리사는 현재 성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리사는 드라마 겨울 연가를 보고 관심이 생겨서 한국어를 공부해 가족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한국의 연세대에서 유학을 하며 토픽 6등급을 가질 정도의 뛰어난 한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덕분인지 2019년엔 아버지인 카게야마 히로노부와 엄마 그리고 동생인 카게야마 나나까지 모두 한국어 능력시험 4급에 합격을 했습니다. 전설이 된 카게야마는 애니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엄청나게 커졌는데요. 90년대 이후 데뷔한 애니송 가수 중 카게야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수는 찾기 힘들 정도가 되었죠. 하지만 거장이 된 지금도 꾸준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데뷔한 지 43년이 지나 목소리가 변하고 실력이 떨어질 법한데도 지금도 엄청난 라이브 실력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요. 애니송으로 세계를 잇는다 라는 신조 아래 지금도 단독 공연이나 해외 공연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후배 양성을 위해 솔리드박스라는 회사를 세우고 대표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음악을 만드는 작업에 소홀하지 않아서 작곡과 편곡을 하는 팀 트라이포스를 만들어 음악을 만들고 있는데요. 로드바이크에도 빠져서 에어리어 제트라는 자전거 선수단을 위한 헌정곡을 만들기도 하고 자전거를 다룬 애니메이션 롱 라이더스의 엔딩곡을 직접 작사 작곡하기도 합니다. 또 GSR 컵이라는 코스프레 레이싱이나 장거리 레이싱에도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죠. 오늘은 일본 애니메이션 음악계의 전설 카게야마 히로노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여러가지 많은 활동을 언제 저렇게 다 소화하나 싶을 정도로 지금도 매우 바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참 대단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좋았던 건 언젠가 한번 다루려고 하는 혐한 작곡가하고는 다르게 친한이라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내용으로 찾아올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